민주당이 독선에 빠져서 독선? 독식을 하고 독재가 돼가지고 독박선데 이게 미래통합당 해볼 테면 해봐. 우리는 무조건 노. 비토다.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래 나올 거라. 말만 협치지 협치를 핑계로 발목을 잡고 있고. 협치 같은 건 없다. 자, 천기누설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뭐 지난주에 예고했던 협치 얘기 오늘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협치. 우리가 이제 총선 천기누설 마지막 편에서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네. 이건 속편, 네. 2편이겠네요. 저는 그때 자빠진다는 얘기를 안 해서 앉아있다고 했지. 앉아있네. 네.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요 석편을 오늘 한다고 했죠. 약속은 지켜야지. 근데 이 협치 얘기를 지금 단계에서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큐로 좀 5독이야. 5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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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냐. 네. 민주당이 독선에 빠져서 독선. 독식을 하고 독주를 해서 독재로 치닫는데 그러면 독박 쓴다. 많다. 정확한데요. 이것도 신문 누가 쓸라. 그러니까. 정확하. 잠깐만. 독선에 빠져가지고 독식을 다 먹으면 또 독주를 하면 독재가 돼가지고 독박선데 이게 오독이네. 형님은 이거 어디 한겨레 나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장작한 거라니까 지금. 경향신문 나온 얘기인가? 저작권 건당 10원. 이야 이게 좋다. 그지? 5독.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건 한마디로 5독, 5독인데 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조와 흐름을 잘못 읽은 거다. 그래서 5독이 아니라 5독. 잘못 읽었다. 5독. 언어 유희. 야 재밌네요. 이건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언어의 연금술. 좀 표현 좀 똑바로 해. 5개 독인데 5독은 5독이다. 5독이다. 아우 재밌다 형. 오늘 좋다. 너무 좋다. 예. 근데 자 뭘 잘못 읽었어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5독. 미래통합당이 5독을 얘기하면서 내세우는 근거가 뭐야? 국회법 정신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국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협치다. 국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게 협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잖아. 그런데 제가 일찍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협치 같은 건 없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그렇지. 그 5독을 내세우면서 얘기했던 거는 결국 잘못된 읽음이다. 그러니까 네. 국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협이다. 국회법 정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협인데 그게 바로 협치다. 이게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나 그 미래통합당을 편드는 언론들의 논리잖아. 근데 여기에는 지금 트릭이 깔려 있어. 어떤 트릭이 어떤 있죠? 트릭이냐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그 이중의 트릭이 깔려 있는데 바꿔치기다. 바꿔치기? 이중에 바꿔치기가 있다. 자, 그럼 뭐냐? 첫째, 국회의 운영이 여야 협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맞아. 그 의회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이제 의회라고 표현하자고. 의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데? 회의하는 곳이야. 그렇죠. 의회가 딱 그 한자어도 그렇고 그렇죠. 나머지 뭐 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의회가 회의하는 곳이니까 회의라고 하는 것은 협의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는 뭐냐? 협의하는 곳. 그러니까 의회는 당연히 협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게 협치는 아니지만 하여튼 협의는 맞다는 말씀이죠. 그건 쌀로 밥 짓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단순한 그러면 어떤 그 이제 발제 협의는 하는데요. 네. 합의로 도출이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협의가 이거잖아. 합의로 이어지지. 합의는 의사가 일치했을 때입니다. 그렇지. 협의가 합의로 이어지지 못할 때 이게 문제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바꿔치기가 이제 1차 바꿔치기가 나온다는 게 뭐냐면 국회법 정신은 협의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협의라고 하는 단어를 합의라고 하는 단어로 싹 바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협의랑 합의는 다른 거예요. 협의는 의논은 하는 거야. 그냥 의논하는 게 협의야. 그렇죠. 근데 의논을 해가지고 결론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합의는 뭐냐면 의논하는 양 주체가 의견 통일을 봤을 때. 합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네, 그렇죠. 의견 통일을 봐야만이 그게 합의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싫어해버리면은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그렇죠. 계속 가야 되는 거고. 협의는 협자가 협동할 때 협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자고 합치는 합치할 때 합자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국회법 정신 협의인데 왜 협의를 안 하세요? 하는데 우리 협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그다음에 협의라는 단어를 합의로 살짝 바꿔. 국회법 정신에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 국회법 다 봐봐. 이게 바꿔치기네요. 그렇지. 개념 바꿔치기. 그렇지. 여기서 바꿔치기.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바꿔치기가 나오고. 뭐가 또 있어요? 바꿔치기가? 며칠 새 이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드는 신종 주장이 하나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 국회가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어. 자,
상임위에서 먼저 법안 심사 소위를 거친 다음에 법안 소위 거치면 상임위 전체 회의로 가고 그다음에 법사위로 갔다가 본회의로 가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첫 출발인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지금까지는 뭐냐면 합의제로 운영이 되어 왔다. 그러니까 국회법의 정신이 합의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산증자가 바로 상임위 법안 소위다. 법안 소위다. 예. 이거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건 맞는 말 아니에요? 아까 첫 번째 바꿔치기가 개념 바꿔치기라면 예. 이 2단계 바꿔치기는 사실 바꿔치기야. 아 이거 사실이 아니야 이게. 아 저도 몰랐네. 몰랐어? 쏘갔어요. 변호사잖아 변호사. 변호사 법 다 안 믿거든. 국회의원도 아닌데. 근데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면 법안 소위 합의제가 아니다. 내가 뭐냐면 자 재미난 기사 하나 소개할게. 작년 8월에 다른 신문도 아니고 매일경제가 보도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 매경에서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기사야. 법안 소위와 관련된 기사인데 여기 부제 봐. 법적 근거도 없는 국회 법안 소위 만장일치. 합의제가 만장일치제야. 그러네요. 근데 만장일치가 법적 근거가 없대. 매일경제가 보도한 거야.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왜 매일경제가 이걸 보도를 했냐면 하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보고서를 입수를 해. 아하. 그게 뭐냐면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있잖아. 그렇죠.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상임위 법안 소위 의결 방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어. 이 보고서에서 뭐냐면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야. 그 보고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회법 57조에 보면은 법안 소위는 그 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임위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바로 그렇지. 상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운영의 원칙은 이거야. 그러면 그렇죠. 상임위의 규정이 뭐냐?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법적 근거는 오히려 다수결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이었고 그걸 가지고 매일경제가 그러니까 저렇게 보도를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막 미래통합당 그렇고 언론이 법안 소위 봐라 거기서 지금 합의제로 운영되어 오지 않았느냐 이게 국회법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을 바꿔친 거잖아. 이것도 허위야 허위 이거. 허위로 둘러대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 이 말이네요. 형님. 그렇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협의는 해야 돼. 협의는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네. 의회인데 협의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협의가 합의로 이어지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저희 중학생 아들도 압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하죠. 네. 이게 국회법에 돼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야. 맞아, 바로 맞아. 이것 때문에 오늘 속편이라고 했잖아. 네. 그 속편이라는 게 총선 청기노수의 마지막 편이 힘을 쓰는 법. 그러니까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네. 이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동작은 부드럽게 힘은 한순간. 이렇게 야구할 때 그렇지. 빵망이 딱 스윙이 나올 때. 살짝 이승엽 스윙입니다. 살짝 이러면서 한번 칠 때 손목으로 그렇지. 임팩트. 팍 홈런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풀면 이런 얘기야. 자, 협의의 과정은 최대한 부드럽게 유연하게 네. 개방적으로 하라. 하되 하지만 만약에 그 협의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합의가 도출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임팩트 있게 한순간에 단호하게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게 맞다. 와. 이 얘기인 것 같다. 형 그러면 저 가만히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원구성이요. 결국 그거네요. 부드럽게 아니 그럼 가다가 원구성 협의했지 절까지 찾아가서 그치? 예. 협의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럼 오케이. 그럼 간다. 18대 0이다. 고.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요 말을 이건 언어의 유의가 아니야. 예. 이것도 언어의 연금술. 자 그러면 원구성은 협치의 정신을 어긴 게 아니라 어허. 법치였다. 와, 저거는 형님 뭐 많이 하네. 아니 왜냐면 국회법 따라 한 거야. 협치가 아니라 이거는 법치다. 그러니까 법치지. 국회법이 그렇게 돼 있는 대로 그렇죠,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럼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리면 우리 변호사님이시잖아. 이거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나 고등학교 교과서는 불문법이 있고 성문법이 있잖아. 예. 우리나라는 불문법을 채택하고 형님, 있나 성문법을 채택? 제가 지금 대한민국 변호사 1910번 변호사예요. 성문법주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대로 그러니까 따라 한 거잖아. 맞네. 그럼 얘기 끝난 거잖아. 그래서 내가 법치라고 얘기했는데 뭐 불만 있나? 딱 맞는 말이네요. 협치를 법치화했다. 그러니까. 와, 좋은 말이다 진짜. 그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민주당의 원구성 프로세스는 한마디로 법치였다라고 네. 정리를 하자고. 그러면 다른 과제, 진짜 많은데 앞으로 다른 과제에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협치 주장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 미래는 이야기되는 거 이제 가까운 앞에. 미래. 바로 공수처 설치. 공수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만 갖고 한번 얘기해. 공수처 얘기를 해보죠.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
아까 그랬잖아. 협치 주장을 돌파하는 논리적 근거와 행위의 근거가 뭐였냐? 법치였다. 법치다. 그러면 그럼 법대로잖아. 법대로. 네. 그러면 공수처 설치도 법대로 할 수 있느냐? 애매해요.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이 제대로 다 완비가 안 돼. 후속 법안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7월 15일인데 이건 못 지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안 나올 거라는 거를 가정을 못해서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지. 끝까지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거부한다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자산도 지금 안 되고 이거 엄청 상당히 힘든데 이거는 법대로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차근차근히 보자고. 예. 자, 아무튼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씩 갈리는데 종합을 하면 완급과 수위는 좀 그 조절을 하는 것 같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추출한다면 협의를 최대한 한다. 네. 근데 해봐도 안 되면 법대로 간다. 그거는 뭐 지금 이미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네. 그 박변이 이야기한 대로 문제가 하나 있어. 법이 완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게 모든 법은 그게 돼 있어야 돼요. 혹시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패스트트랙 그게 그런 법안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법은 아직까지 미완의 그러니까 법이거든요. 세 가지 있죠. 첫째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서 공수처장 후보자도 넣어야 인사청문회 돼요.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그것도 거 빠져 하나. 있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공수처를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할 거냐 뭐 운영위로 할 운영을 할 거냐라고 거냐 하는 거 하나. 정해야 사실 이 되고요. 두 가지는 근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중요한 건 운영 규칙.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 규칙이 돼서 제일 이것도 중요해요. 국회에서 의결 사항이래.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야. 네, 만든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 공수처를 설치를 밀어붙이려고 한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거든요. 이건 안 맞아 사실은. 네네네. 운영 규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공수처를 설치하려면 이 운영 규칙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 그럼 자 여기서 그럼 협치 얘기가 나올 거 아니냐? 네. 이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이미 답이 나와 있어. 어떻게 돼? 법대로. 무슨 법대로 얘기냐면 한다. 여기서의 법이라고 해서 국회법이 규정되어 있는 뭔가 법안 심의 의결 절차를 따라가면 돼. 네. 그러면 상임위에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그럼 다수결에 따라서 운영 규칙 결정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제기가 되잖아. 첫째, 무슨 얘기야?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비토하는 방안 저는 하나.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방안이 있을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비토하기 위해서는 운영 규칙을 의결하는데 참여를 안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지. 예, 그지? 예. 이 전략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여기까지는 같이 해. 하는데 그래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그 미래통합당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비토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 어.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오히려 간단해. 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법대로. 안 하면 왜냐하면 운영 규칙은 그러니까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응하지 않는다라면 협의조차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는 법대로 그거는 법대로 하면 된다. 국회법의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그걸 준수해서 의결해서 가겠다 하면 돼. 네. 그지? 예. 그렇게 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구성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자, 문제는 두 번째. 자, 그럼 그럼 그 후보 추천위원회는 구성을 했어. 추천에 응한 후에 비토권을 행사하는 경우. 왜냐하면 7분의 6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7분의 2를 미래통합당이 점하고 있으니까 예. 두 명이 어떤 그 계속 노 해버리면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노를 한 번밖에 못 한다. 세 번밖에 못 한다. 이런 게 그게 없잖아. 없어요. 없잖아. 예. 그러니까 법대로가 안 되는 거야. 야, 근데 이 법을 왜 질문을 하더라고. 왜 7분의 6을 해놨느냐 어렵게. 그리고 야당 몫을 2개나 주느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아주 담백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인물이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그 김영란 위원장을 많이 들더라고요. 김영란 같은 대법관 같은 분을 넣으면 이거 미래통합당이 비토할 수 있겠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를 만들어놨는데 저는 무서운 게 무섭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안 되게 하려면 누구든지 비토권을 계속 행사하면 공수처는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 규칙을 바꾸든 공수처 모법을 바꾸든 그러니까 그 비토는 그러니까 3번으로 한정한다. 네. 그러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규정을 넣으면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 없어. 3세판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해볼 테면 해봐. 우리는 무조건 노. 비토다.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게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이게 핵심 문제야. 아, 이게 문제인데. 이게 핵심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해법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 없어요. 저 법이 이게 예비를 안 해놨어요. 그거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아까 그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그 미래통합당이나 거기 편드는 언론이 그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 개념도 바꿔치기 했고 사실도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바꿔치기가 해법이야. 아, 또 무슨 또 형님 갑자기 또 뜬금으로 이 구름도사님 또 뜬금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오늘 언어 갖고 얘기를 많이 하네. 바꿔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바꿔서 치는 게 해법이야. 바꿔서 치는 게 해법이다. 그러니까 바꿔 다음에 예. 띄고 치기. 바꿔 치기. 그러니까 아까 미래통합당은 그냥 바꿔치기고 네. 요거는 바꿔치기. 치기. 이게 오케이. 무슨 이야기냐면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협치는 가짜라고 아까 얘기했어. 네. 그러면 이 가짜의 협치 주장을 180도 뒤집어가지고 바꿔가지고 진짜 협치를 가지고 치는 거야. 진짜로 바꿔서 진짜 협치를 가지고 치는 거야. 되치는 거다. 자 지난 총선 참기에서 협치라고 하는 것은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굳이 연원을 따지자면 뭐냐면 협치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영어에서 governance. 너무 그러니까 governance. 불리지 말고 예. 거버넌스라고 하는 외국어를 그냥 국내에서 임의적으로 협치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 나오네요. 거예요. 이 거버넌스가 뭐냐면 거버먼트라고 있지. government. 거버먼트. 네. 발음 좋은데. 네. 거버먼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거버넌스야. 아. 그러니까 거버먼트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좁게는 행정부를 뜻하기도 하고 네. 더 나아가서 어떤 국가의 통치기구 전체를 총괄을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국가가 결국은 시민, 국민을 일방적으로 통치한다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거버먼트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회가 분화가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데서 더 넓은 개념으로서 거버넌스. 그래서 나오네요, 지금 다. 이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비정부 기구지 이런 것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국가에 대해서 운영해 간다. 이게 거버넌스다. 이게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게 협치다. 이걸 이제 국내에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 협치라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바른 번역이냐를 가지고도 학술적 조금 논쟁은 좀 잘못됐네요 지금 보면. 그렇지. 예. 근데 다만 거버먼트라고 하는 어떤 기존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단위가 같이 국가기구가 협력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협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 네. 근데 아무튼 그냥 이 단어를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 아까 이제 그 가짜 협치라고 하는 거 뭐냐면 입법부잖아. 입법부죠. 예. 입법부는 기존 거버먼트에 그 속하는 단위야. 그렇죠. 거버먼트 안에 입행 사법 다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협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지. 학문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기구 외의 부분에서 이야기가 될 때 비로소 그게 협치라는 단어가 비로소 그때 성립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가짜 협치, 진짜 협치를 지금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야, 해법이라는 공부가 거야. 되네 이것도. 네. 이게 해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죠? 결국은 예. 시민사회단체 내지 시민 영역과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하. 이게 관건이다. 진짜 그러니까 협치는 시민사회도 전문가 영역도 같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네. 밖에서 힘을 조직함으로써 안에서의 저항을 제압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네. 정치 공학 자원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떤 점 아까 파이브독 얘기했잖아. 오독. 파이브독을 얘기했는데 이 파이브독의 출발점이 뭐야? 독선이야. 네. 독선. 민주당의 독선이다. 열쇠는 여기에 있는데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민주당이 아무리 법대로를 외쳐도 그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한다라면 그렇죠. 그 법대로라고 하는 어떤 그 외침이 어떻게 다가가겠냐고. 그치. 강압적인 것으로 다가가겠냐고. 독선이나 독재로 비춰지죠. 그렇지. 예. 근데 반대로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독선이라고 외쳐도 그 독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보니까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거라면 네. 독선으로 받아들이겠냐고. 독선이 아니게 느껴지겠죠. 국민들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관건은 뭐냐면 독선이냐 공동선이냐. 아, 공동선이냐. 독선이냐 공동선이냐. 그러니까 독선이 아니라 공동선을 구현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독선이라고 하는 프레임, 독주라고 하는 프레임은 당연히 무력화돼.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서 독주라고 하는 프레임이 어떻게 돼? 뚝심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정립이 돼. 독선이 아니고 공동선을 하는 거라면 뚝심이 된다는 그렇지. 거네요. 추진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동전의 양면인 게 우리가 네. 이제 그 뭐 이 국무 장관 이런 프로필을 보면 이런 경우 많잖아. 아, 그
성격은 대단히 원만하고 대인관계는 좋으나 추진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평. 참 그거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야. 뭐냐면 똑같아요 그게. 원만하니까 추진력이 안 생기는 거야. 그거는. 그지? 성격은 다소 모나고 독선적이라고 하지만 추진력은 강한 결단력이 편.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어느 면이 부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 그 일이 어떤 환경 속에서 노출되고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라는 거지. 야, 그러면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면 공동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협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데. 이게 진짜 협치다. 그렇지. 이게 진짜 협치라는 거지. 근데 이미 민주당은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 네. 뭐냐면 엊그제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추천위원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지금 나오네. 아우 예찬 대표. 그치? 아유. 추천위원은 힘드시죠? 중립적인 인사여야 한다. 근데 그러면서 민변은 제외. 그러니까 민변의 의문의 일패를 당했는데. 우리 또 민변 또 근데 아무튼 뭐 또 뒤에 또 민변 또 포함시킨다는 얘기, 뭐또 다른 것도 있긴 하던데. 아무튼 어쨌든 상대 진영에서 민변을 불편해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찬 대표가 왜 저 얘기를 그러니까 꺼냈느냐 밑돌 깔고 있는 거지. 우리는 여기에 어떤 뭐냐면 정파적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말로 어떤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인물부터 추천위로 올리면 야. 그런 사람이 결국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어떤 후보자를 추천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색안경 끼고 보지 마라. 국민 여러분도 괜히 의구심 갖지 말라. 왜 그러냐면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 친화적인 인물을 앞세워 가지고 오히려 어떤 정권 어떤 권력형 비리 은폐하고 오히려 야당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레토릭에 대해서 차단에 들어갔다라는 거지. 걱정하지 말라. 아주 중립적 인물을 하기 위해서 민변 자체는 아예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지. 저는 민변 아니에요. 아, 민변 소속 아니야? 저는 그냥 대한변협 소속이고. 그러시구나. 저- 이사 대한변협 이사. 저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민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되게 높으시네. 민변하고 친하긴 한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정반대의 협치를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발동을 걸었다. 이야, 이거 머리가 좋네. 그지? 이 얘기라고 돼야 되는 거지. 진짜 비상하네. 이러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다수가 만약에 여기서 동의해. 그런데 계속 노. 예를 들어서 하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권 친화적이지 않은데 되게 중립적인데 공정한데 그런데 계속 미래통합당이 노 하면 나중에는 지쳐요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바로 그거지. 그렇게 되게 아직도 계속 무조건 반대냐.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말만 협치지 협치를 핑계로 발목을 잡고 있고 계속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 게임은 뭐냐면 여야의 협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시민사회와 협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그렇죠.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대로 시민사회하고 협치할 수 있는 이걸 구축하는 이 문제인 거지. 근데 약간은 걱정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있죠. 민주당 쪽에 지지 그룹이 있지. 있고 그렇지. 또 콘크리트 같은 또 미래통합당 지지 그룹도 그렇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콩으로 매줄 쓴다고도 안 믿겠지. 안 믿죠. 그 양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어떤 이 콘크리트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렇네. 핵심이고 그 변수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중대한 변수가 하나 이미 도출이 됐어요. 지금 뭐 오늘 내일 중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검은 유착 관련 수사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우리 네. 그 시선 집중에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계속 다뤄왔던 게 검언 유착 의혹 네. 수사잖아. 그렇죠.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어. 수사 지휘권 행사를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그죠, 행사를 그렇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까놓고 해서 지금 이 청기누설이 토요일에 나가지만 지금 녹화는 금요일에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지. 그래서 네. 내가 볼 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언유착 이 수사의 향배가 결국은 어떤 이 본래적 의미의 협치를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죠. 난 이렇게 보는 거야.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이 결국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중요한 게 이런 거지. 만약에 정말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려고 팔을 안으로 굽어가지고 네. 결국은 전문수사 자문단 밀어붙였고 그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그런 점에서 불가피했고 정당했다라는 여론 쪽으로 쏠리면 한다면 오히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조차도 제 식구를 감싸는 이런 상태라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는 당연히 반드시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그게 공수처라는 거죠. 네. 당연히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공수처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협치틀이 다시 강화가 되는 것이 되는 그렇죠. 거고 정반대로 간다면 만약에 한동훈이 무혐의인데
아니면 정상적인 윤석열의 지휘권 행사를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반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지.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 게임이 아니라 본 게임인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하면 공수처장 후보자 그러니까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느냐 마느냐, 추천이 되느냐 마느냐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같은 거네.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어떤 그 같은 사건의 양면이다. 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 오늘 지검장, 검사장 회의도 지금 소집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서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 내에서도 그런 것 같고 법무부에서도 지금 견제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지금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고 대단히 중대한 국면에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네. 결국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내려지고 또 결론 내려지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어느 쪽으로 쏠려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추천까지 그대로 연결돼 있네. 근데 참 이 사건은 난 너무 간단한데 이것까지 난리치는 거는 변호사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강요 미수입니다. 그 녹음 자료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대검에서 들었을 때는 무혐의라고 그러고 수사팀이 들었을 때는 혐의 있다 그러고 우리 형님도 지적했잖아요. 왜 채널A에서 기자를 해고했을까? 해고라는 건 가장 강력한 처분이거든요. 그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채널A에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걸 갖고 이렇게 많은 기구를 구성하고 참 그 부분은 저는 좀 딜레마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도도 아니고 모도 아닌 개나 거리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애매한 거 뭐냐면 지금 당장 그럼 결론 내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럼 한번 특임 검사에서 한번 우리 그럼 처음부터 저는 차근차근 개걸 나올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계속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수처장 설치 과정은 이 지리한 공방 국면 속에서 치고받고가 계속되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지. 공수처도 설치가 어렵다라는 거네요. 그렇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장 외에서는 이미 그 열전이 시작이 됐고 이것이 이제 장 내에서 이제 그 공식 무대에서는 또 어떻게 전개되느냐. 결국 이 문제인 거지. 야,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오늘은 그 이 언어의 연금술 모드로 얘기해요. 오늘 형님 대박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오독. 우리가 이미 장외투쟁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야. 네. 여기서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 국회 일 안 보고 밖으로 광화문으로 뛰쳐나가는 게 많이 장외투쟁이 아니야. 삭발하고 나가는 거. 법사위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가 아니라 검찰청 주변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장외투쟁인 거야. 그렇지. 이 장외투쟁과 이제 이 장외투쟁이 하나의 환경을 조성하면서 장내투쟁의 환경을 규정을 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거에 따라서 협치의 어떤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실행력이 얼마나 갖춰질 수 있느냐 이게 좌우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실행력의 밑바탕은 이 검언유착 수사 향배하고 아주 직결돼 있다고 우리 머털도사는 분석을 했습니다. 조지 클루니는 어떨까? 조지 크루니 형님께서 분석을 클루니 형 요새 수염 기르더라고. 아 그래? 네, 형님 따라서. 그럼 훨씬 더 비슷해. 비슷하긴 해요. 발음말도 잘해. 조지 클루니. 아 오늘 오독부터 협치, 법치 아주 뭐 언어의 연금술사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은 정말 딱 하나 같습니다. 협치라는 거는 시민사회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검언수사의 향배 이게 가장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너른 들판에 나가서 협치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너른 들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검찰이라는 산을 하나 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이야 참 오늘 참 협치 얘기했는데 결국 협치 얘기는 검찰 얘기로 또 가네요. 그렇지. 그렇죠. 검찰 얘기가 언제쯤 우리가 좀 안 할 수 있을지. 근데 그러게 말이야, 진짜 우리가 왜 일개 검사장하고 부장 검사를 알아야 돼 우리가? 검찰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그 일이나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는지. 하여튼. 네. 오늘 10타는 10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치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안녕.